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불분절단되고 다시 가게를 들어간 것까지 얘기를 드렸는데, 이제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법적 공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일단 그게 불법 집행이었다 하나,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집행관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물건은 안 뺐어요. 그러니까 보통의 명도 소송은 물건까지 다 빼서 거기를 완전히 비워놓은 거를 집행 완료라고 하거든요. 근데 간혹 가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사람부터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짐을 빼기도 해요. 후자의 방법으로 하신 거지, 이 집행관분은. 이 사장님의 재산들이 그 공간에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.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가버려. 걸어 잠갔잖아. 이 사장님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. 내 재산들을 난 보호해야 돼. 거기다가 집행까지 불법이야. 내 재산을 내가 지금 지키려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몸빵을 해야 돼.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. 성립이 돼요. 그거를 유치권이라고 하거든요. 가끔 뭐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유치권 네, 뭐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런 현수막 붙어 있는 거 보셨죠? 그게 그거예요. 근데 건설사들은 보통 이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그 건설 시공사가 가끔 가다가 이제 떼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그럴 때 하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, 물건을 뺀 게 아니라 있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라는 거를 명목으로 들어간 거예요.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법적으로 이제 이 공간은 내 소유인데 왜 거기를 니네가 점령해? 가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법적 다툼이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. 이 건물주분이 또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. 지난한 싸움의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된 건데, 그 지난한 싸움의 초반인 2018년 2월 설날 지나고 설 연휴 지나고부터 이제 맘상모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,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입사하기 전에 다치신 이후로 2017년 11월부터 18년 2월까지 두 번의 강제 집행이 더 있었어요. 아, 이거 이후에도? 네, 그때도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돌아갔는데, 그 이후에는 이제 한동안 바로 이렇게 오지는 않았는데, 이제 이 사장님들은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. 공간은 지켜야 되고. 장사는 어떻게 된 거예요? 그분들은? 장사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거죠. 약간 몇 년도부터 그러면 사실상 못하게 됐다고? 17년 11월 9일 그 손가락이 반절단된 그날 이후부터는 사실상 장사가 그 안에서 불가능했어요.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. 그렇지. 그러니까 기습을 한번 경험을 하니까 완전히 그 안에도 또 뭐 공사를 하신 거예요. 그 H빔 설치하고 완전히 진짜 누구도 못 들게. 우리끼리는 농담으로 작은 감옥이라고 했는데 그 감옥을 만든 거예요. 살기 위해서. 이게 알아야 될 게 뭐 돈 뜯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, 아니에요. 이게 지금 없으면은 그분들이 생존이 안 되고. 네,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. 뭐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계속 대화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, 이 건물주분은 계속 대화를 안 하려고 했고, 그러니까 약간 극한까지 갔던 상황이었어요.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?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면서,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연대를 할까? 이제 고민을 하는 중에 이제 한 단체가 이제 공식적인 연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, 거기가 아까 이게 잠깐 말씀드렸던 옥바라지 선교센터라는.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는 어느 단체도 공식적으로는 붙어 있다고 보긴 어려웠죠. 그러니까 이슈가 있을 때 오기는 오긴 하고 어떤 느슨한 연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아예 딱 달라붙어서 책임지고 어떤 이렇게 하지는 않는 상황이었고. 그렇죠. 맘상모 정도가 이제 그랬던 상황이었는데, 이제 공식적으로 붙은 거죠. 옥바라지 선교센터가. 옥바라지 선교센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이름부터가 약간 옥바라지 한다 그러니까 무슨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제 뒷받침하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. 실제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. 왜냐면은 지금 서대문 형무소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 이제 으리으리하게 롯데캐슬이 지어져 있는데, 원래 거기가 옥바라지 골목이라는 동네였어요. 옛날에 그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분들, 옥바라지 하는 가족들이 거기에 아예 그냥 상주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생긴 건데, 그 골목이 이제 재개발이 되는, 그 재개발 이슈에 어쨌든 우리 기독인들이 외면하면 안 된다 해서, 처음에는 이제 신학생 그 몇 명이 거기 이제 지키면서 농담처럼 우리가 이제 옥바라지에서 이 골목에서 활동을 하니까 선교센터라고 해서 옥바라지 선교센터 하자. 근데 지어놓고 보니까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. 이 도시라는 이제 삭막한 감옥에 있는 사람들, 피해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옥바라지 하자.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에 이제 만들어지고, 어쨌든 그런 도시권 운동을 계속 해오던 기독인 단체인데, 마침
이제 현장의 하나가 잘 마무리가 되던 시기에 이제 궁중족발 이슈가 터진 거죠. 이제 작은 감옥을 만드신 우리 사장님들을 우리 옥바라지 하자. 그 안에서 이제 기도회도 하고 어떨 때는 이제 기독인 음악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뭔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기획하고 같이 이제 뭐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연대하고 옥바라지 선교센터도 있었고 그리고 개개인으로 이제 연대로 오던 후원도 후원이었지만 아예 그냥 거기에 상주하는 뭐 대학생도 있었고 그냥 뭐 소액된 말로 백수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활동가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. 그렇게 상주할 수 있게 가운데서 기획을 하고 일정들을 조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옥바라지 선교회에서 선교센터도 역할을 했지만은 뭐 누구 한 명이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요. 다 같이 논의하고 맘상모도 네. 이제 같이 하고 맘상모도 같이 하고 옥선도 같이 하고 거기 상주하는 연대인들이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어 간 거죠. 한정된 공간에서 있다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규칙도 만들어서 생활 규칙도 같이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몇 개월을 버텼죠. 그렇게 버틴 게 이제 18년 6월 4일까지. 6월 4일까지. 네, 6월 4일까지 잘 버텼는데 이제 6월 4일 날 새벽에 이제 일이 터진 거죠. 아까 얘기했지만은 감옥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. 이제 사람의 힘으로 이제 그냥 사람 맨 힘으로는 이제 뚫기가 어려우니까 중장비가 동원이 된 거죠. 그것도 새벽 3시 반에 지게차를 가져와서 앞을 뚫었어요. 빵 뚫어가지고 빵 뚫린 그 틈으로 이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람을 꺼낸 거죠. 그렇게 해서 다시 집행 완료가 되고 다시 쫓겨났어요. 사람만. 이번에도 사람만. 그때는 그러면 그 집행관이 오긴 했어요? 왔죠. 집행관이 왔고 그 집행관도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행관도 좀 시달렸을 거예요. 그 건물주한테. 예. 공무니까 하긴 해야 되고 부르니까 4일날 새벽에 그렇게 가게에서 다시 쫓겨나게 되고 이틀 뒤인 현충일 6월 6일날 또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다가 하루 종일 옥신각신 했어요. 그날 아침 7시 반에 오셨거든요. 그 건물주분이 트럭 끌고 자기 아들이랑 와서 이제 이 물건 빼려고 또 하다가 그때는 또 가게 앞에서 노숙농성 했거든요. 그날 제가 당번이었어요. 노숙 당번. 저랑 다른 2명이랑 같이 남자 3명이서 건물주 트럭이 그 딱 문 앞에 있었거든요. 그 트럭 짐 싣는데 거기 비어 있길래 거기서 잤어요. 거기서 못 쉴게 네, 짐을 못 싣게 하려고. 아침에 부실하게 눈을 떴는데 앞에 건물주가 있는 거야. 그 아침 한 7시 반부터 하루 종일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사장님들의 그 집기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던 개개인들의 물건들도 있었어요. 이제 뭐 작게는 뭐 그냥 세면도구나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악기들도 악기나 장비들도 있었어요. 왜냐면은 연대하던 분들 중에는 뮤지션들도 있고 했으니까. 네, 뮤지션들이 개인 장비 거기다 놔가지고 막 녹음도 하고 이랬었어요. 그런 장비들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경찰이 중재하에 연대인들 집만, 그러니까 사장님 집기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빼는 걸로, 안전하게 빼는 걸로 합의를 보고 뺐어요. 그게 18년 6월 6일이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켜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된 거예요. 패배했다는 느낌도 들 수밖에 없죠. 몇 개월을 그렇게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정들고 했던 공간인데 투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또 새로운 국면이고. 네,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는 하자. 근데 오늘은 이제 다들 고생했으니까 쉬고 사장님들도 너무 이제 그동안 몇 개월 동안 그 안에서 계속 네, 예민하게 계속 계셨으니까 휴가 간다고 생각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때가 목요일인가 하여튼 주중이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으쌰으쌰 하자. 헤어졌어요. 저도 이제 당번을 끝내고 이제 집에 갔죠.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했어요. 출근을 하고 저는 또 이제 그날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 기자회견을 가고 있는데 그날 마침 궁중족발 남자 사장님이 발언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 기자회견 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. 전화를 아무리 못 받으셔도 이분은 세 번째는 받거든요. 아무리 못 받아도 5번, 6번을 해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뭔 일이 생겼나 싶어서 사모님 되시는 여사장님께 이제 여쭤봤어요. 윤경다 사장님한테.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? 그러니까 아니 이가 아침에 새벽에 그 건물주 집 앞에 피켓 시위 1인 시위하러 간다고 새벽에 갔는데 아직까지 안 왔다. 보통은 그냥 하고 오셔도 8시 반, 9시면 오시거든요. 강남에서 뭐 차 타고 가시니까. 요저까지 안 오셨다니까 불안한 거예요, 갑자기. 근데 기자회견은 다가오고. 어찌 제가 그냥 발언문 대독한다는 식으로 하고
어찌어찌 기자회견은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다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그 김은식 사장님 연락 되냐래죠. 아니 안 그래도 아까 계속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도 이제 분쟁이 있어서 집회 신고하고 계속 정보관하고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경찰관이 그 사장님이 강남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. 경찰서요? 네. 그래가지고 아니 왜 경찰서에 있어요 하고 이제 그 사모님 되시는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강남경찰서를 갔죠. 좀 맞은 상태로 아이고.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. 왜 그러지? 둘 다 놀래갖고 이게 뭔 저거지?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. 헐?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뭔 상황이야? 사람은 다쳐있는데 뭐 살인미수라 그러니까 뭐지? 싶었는데 전 뒷일정이 또 있었어요. 가는데 가면서부터 이제 기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. 아니 그 강남경찰서에 뭐 세입자가 뭐 망치로 휘둘렀다 어쨌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어디 소스세요? 그러니까 경찰서 소스래요.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종로구에서 장사를 하는데 뭐 건물주랑 뭐 무슨 저거 있었는지 어쨌든 건물주한테 망치를 휘둘렀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했나 봐요. 이제 직감이 온 거죠. 아 사장님이 사고 쳤구나.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했어요. 건물주가 어쨌든 월세를 4배 올렸었고 근데 현행법상 이 사장님은 더 이상 장사를 더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송도 지고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도 있어서 사장님 손가락도 부분 절단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. 갈등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 정도다 라고만 얘기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그 망치 휘둘렀을 때 그날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. 네.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진짜 일이 더 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. 임대차 분쟁이 부른 비극 뭐 이러면서 그 월세 확 올린 거는 그 얘기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. 그러다만 여론이 뒤집어졌어요. 유튜브나 뭐 그냥 인터넷 기사에 올라오는 댓글들 대부분이 오죽했음 그랬겠냐였어요. 제일 많이 나오고. 그래도 언론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네요. 그렇죠. 정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줬죠. 휘두른 건 넘어왔는데 오죽했으면 저렇게 했냐. 이해가 되는 거, 공감이 되고. 그땐 그랬어요. 근데 또 틀린 말도 아니고 월세를 올릴 그게 가능했던 시스템이었고 5년만 넘어가면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가게를 접어야 되는 게 가능했던 시스템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희한하게 정부까지 나섰어요. 그때는. 국토교통부나 뭐 중소기업벤처부나 거기까지도 막 간담회 할 정도로. 그러니까 그 언론 한 방으로 좀 국면이 뒤집어졌죠. 물론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이 되긴 하죠. 그 휘두른 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이 여론 덕분이었는지 국민참여재판을 했거든요. 오, 그랬구나. 네, 살인미수 혐의는 벗었어요. 이제 휘두른 거 자체는 사장님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돼서 징역 2년. 원래는 살인미수면은 뭐 중형인데, 네, 특수상해로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6개월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죠. 그리고 옥살이는 옥살이지만 이제 여자 사장님도 같이 투쟁의 주체니까 이 사장님도 가게에선 뭐 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나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는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셨어요. 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러면서.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간의 갈등에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신 거죠. 인식도 애진작에 하고 계셨지만은 본인이 그걸 바꾸겠다고 직접 나서신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김용균 씨 어머니나 뭐 김민수 대표님도 그렇고 씁쓸한데 그렇게 해야 좀 바뀐더라고요. 비극을 겪었던 사람이 가장 그 선두에서 나서게 되더라고요. 참 슬프고 서글픈데 그 사장님 그렇게 피켓 시위 하시고 또 뭔가 이런 간담회나 이런 거 어쨌든 요청이 오니까 계속 가시고 이슈가 되니까 저도 엄청 인터뷰를 다녔는데 사장님들 어쨌든 당사자 인터뷰만큼 제일 좋은 게 없으니까 계속 섭외 요청이 오고 사장님도 엔간하면은 모두 다 하셨어요 인터뷰를. 그렇게 돼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. 네. 어쨌든 그렇게 인터뷰도 나가시고 피켓 시위도 하고. 그게 그럼 2018년에 다 발생한 일인 거죠? 네, 2018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. 그럼 실제로 이제 진짜 법 개정은 9월에 됐죠. 9월에 딱 됐죠. 네. 18년 9월 본회의 때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을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된 게 내용이 많지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은 내가 10년 동안 장사할 수 있다라고 아실 거예요. 이렇게 된 게
그때예요. 그때. 그 법 통과된 이후 18년 10월 16일부터 이제 새로 장사를 하거나 이제 기존 계약을 바꾸게 갱신하게 되면은 5년이 아니라 10년을 할 수 있게 바뀌었고. 그 이후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. 새로 쓰거나 계약서를 다시 쓴다 하면 일단 장사를 시작한 이래로 10년까지 보장받는 게 그렇죠. 이제 그 18년 9월 법 개정 때 이루어진 거죠.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권리금 관련돼서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계약 만료가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이 권리 계약을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. 3개월이면 생각보다 짧아요. 네. 빠듯해요. 다음 수입자 구하기 너무 네. 힘들지. 그래서 그때 바뀐 게 3개월에서 6개월. 6개월까지. 네.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저도 궁금하게 되는 게 일단 10년까지는 계약을 계속 연장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러면 계약을 10년 이내까지는 계속 연장을 하는 거 안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전혀 방해를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렇죠. 그 법안이 이제 마련된 거구나. 법안이 개정이 된 거죠. 그거를 방해할 수도 없고 거기에 나서서도 안 되고 피해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. 그렇게 바뀌었고 18년 9월에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큰 거를 하나 이제 바꿨어요. 그 두 번의 희생. 그게 이제 통칭 그 궁중독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의 이제 흐름인데 알려진 거는 이제 여기까지예요. 여기까지만이야. 저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 더 있어요. 두 가지인데